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재판 참관으로 제가 이제 여러 번 수없이 참관했죠. 몇 년 동안. 그걸로 본 인보사 사태 전말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 것 같으니까요. 그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보사 개발은 그 골관절염 치료제로 이제 나온 거고, 이건희 박사님이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이때쯤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제 투자자를 찾으셨고, 이건희 박사님이랑 그 이웅열 형이랑 이제 좀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골세포 1핵하고 연골세포의 성장 유전자인 TGF-베타1을 이제 성장 유전자를 넣은 연골세포, 그래서 그걸 이제 2핵으로 이제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같이 만들어서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FDA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롱티슈진.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중물로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식약처가 특별하게 지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고, 미국 FDA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을 보고 우리 쪽에서도 같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보사 1핵 과정은 이런데요. 이제 기증자가 있습니다. 이게 육손 다지증인 이제 여아의 신생아에서 이제 그 연골세포를 기증받아가지고 연골세포를 그냥 배양하면은, 그러니까 연골세포를 이제 많이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1핵이 나오는 겁니다. 연골세포는 PCR 검사에서 개그랑 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세포도 변경하지 않고 1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2핵이죠. 2핵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면, TGF-베타1을 그 만들 때 293 패키징 셀 안에다가 넣고 TGF-베타1을 막 증폭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이 293 세포와 그다음에 TGF-베타1을 걸러냅니다. 이 필터의 크기가 TGF-베타1만 이제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293 세포는 위에서 걸러지고, 필터를 통해 TGF-베타1이 내려오면 이제 연골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삽입이 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또 엄청난 과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요 조그만한 파란색 동그라미가 TGF-베타1이고 네모가 293 세포고 그다음에 큰 게 연골세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가 있었는데, 필터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결함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TGF-베타1과 그다음에 293 세포가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형질 전환이 어떻게 됐냐면, 세포에 연골세포에도 TGF-베타1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293 세포에도 TGF-베타1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93 세포에도 TGF-베타1이 형질 전환되고 연골세포에도 형질 전환이 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장 유전자가 삽입된 세포, 형질 전환된 세포 단 한 개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 개. 하나입니다. 하나. 요 세포 하나를 이제 배양해서 두 개 만들고, 두 개 된 게 또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세대를 계속 걸쳐가지고, 소위 말하는 1억 셀, 이렇게까지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약을. 그런데, 이 6개 세포가 이제 후보군이 됩니다. 6개 세포인지 5개 세포인지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실험 세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9개인가 81개인가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많은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6개 세포를 추린 다음에 그 6개 세포에서 이제 TGF-베타1이 가장 발현이 잘 되고 개그랑 폴이 나오지 않은 그 세포를 결정하게 됐더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이촌이 이제 연골세포의 이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이촌 샵 7번
세포가 이제 선택되게 됩니다. 이제 PCR 검사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이제 PCR 검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PCR 검사 뿅 해가지고 뭐 개그랑폴이 나왔나 안 나왔나로 이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PCR 검사가 정확하게 됐나를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들이 있습니다. 이 대조군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가령 대조군으로 연골세포를 썼을 경우에 개그랑폴이 이 실험 1번에서 이액을 했는데 뭐 개그랑폴이 안 나왔다. 그럼 대조군인 연골세포에서도 개그랑폴이 안 나오면 이거는 이제 적합하게 된 실험이 되는 거고, 이액에서 개그랑폴이 안 나왔는데 대조군인 연골세포에서 개그랑폴이 나왔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액에서 개그랑폴이 나왔고 대조군에서도 개그랑폴이 나왔으면 이것도 실험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해가서 이렇게 소거법인 거죠. 이거 뭐 위항성이나 그러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이런 실험을 한 6번인가를 이제 실행을 해서 그 중에 대조군하고 맞는 실험을 채택을 해서 이 실험 결과가 올바르다. 예,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7번 세포가 된 겁니다. 이 실험 몇 번 해서 이렇게 잘못 나온 실험 결과들이 있잖아요. 이 실험 결과들을 이제 식약처에서 문제 삼았고 검찰에서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보사 이액에 대해서 이제 FDA가 판단했는데 1차로 인보사 이액은 핵형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불멸화가 보여 종양 원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거나 방사선 조사로 이제 세포를 사멸하라. 이렇게 이제 1차 서한을 보내고 2차 서한에 1차 제안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방사선 조사로 세포를 사멸하라. 근데 방사선 조사로 세포를 사멸하는 것이 세포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 쉬운 일이고, 현재까지 기술로는 방사선 조사로 이 종양 원성을 없애는 게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입원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 임상을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1, 2차 제안을 받고 회사는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무릎 관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액세포가 살아서 성장인자를 계속 발현해야 연골 재생 확률이 올라가는데, 세포를 방사선 조사로 사멸시키는 것은 약의 안정성을 위해 효능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쩌겠어요. FDA에서 이렇게 안 하면 임상 안 시켜준다는데. 그래서 FDA의 이제 공고를 받아들여서 방사선 조사를 결정했고 59그레이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방사선 조사량을 결정할 때 오차 관련한 오기가 있었다고 이제 식약처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뭐 후보군들이 있었겠죠. 뭐 47, 뭐 49, 뭐 51, 뭐 55, 뭐 56, 59,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올 때마다의 어떤 오차 관련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6점 몇으로 한 게 이게 식약처를 속이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잘못 기재한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식약처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보사를 이제 생산을 해야지 임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보사 이상 시료까지는 중국의 CMO 회사인 욱시에서 이제 생산을 했어요. 그 미국 임상 이상이 끝나고 2015년 FDA로부터 3상을 승인 받은 다음에 일본 미쓰비시 이제 기술 수출했죠. 인보사 CMO 회사는 욱시로 이제 미쓰비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욱시에서 인보사 생산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만드는 과정에 욱시 공장에서 오염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만들었죠. 다시 만들었는데 얘네가 또 인보사를 생산했는데 이게 생산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늦어지니까 시간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5년부터 한참 동안 막 임상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저한테. 그 당시 이제 주담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론자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론자에서 뭐 공장을 뭐 세척해야 되고,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늦어지니까, 회사에서는 론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론자가 아마 1위 업체일 겁니다, CMO 회사.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CMO 회사 변경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서 이제 국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2016년인가 16년인가 17년인가 그럴 거예요. 론자에서 이제 인보사 생산을 이제 생산을 하기로 해서
2017년도에 론자에서 인보사 이익이 생산 가능하다는 레포트를 작성해서 이거를 이제 티시즌 측에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론자 레포트에 인보사 이익이 이액의 STR 검사 결과가 나와요. 연골세포가 아니고 293 세포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롱 티슈진 내 CMO 담당 부서, 이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칼시, 테드, 그 다음에 또 누구, 뭐 데이비든지, 뭐 톰인지, 뭐 그런 애가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칼시, 테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사장인 노문정하고 이범섭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것까지가 이제 이메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아본 이제 노문정 이제 사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이액 PCR 검사를 실행합니다. 이게 제 기억나는 건 윤 연구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한테 이제 직접 지시를 해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PCR 검사를 했으니 우리 시험자도 이렇게 시험을 해보세요. 해서 결과를 주세요 하고 이제 개그랑 폴이 미검출된 결과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문정 사장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STR 검사를 세포치료제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이제 매우 드물었고, 이제 막 도입되는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STR 실험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제 잘 몰랐던 인식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PCR 검사를 했는데 개그랑 폴이 안 나왔으므로 이것은 론자에서 뭐 실험상에 어떤 뭐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제 PCR 검사 했을 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바빴던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코롱 티슈진 상장이 걸려 있었고 FDA 임상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자는 식으로 칼시 테드에게 결국에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 지금 이거 티슈진도 상장해야 되고 FDA 임상도 진입해야 되는데 이 STR 검사 결과를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이거에 매진을 하자라고 하고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문정 사장님은.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칼시, 테드, 그 다음에 이 물음표 있는 분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이메일로 이제 오고 가면서, 야, 이 문제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 나는 뭐 책임 회피를 해야 된다.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메일을 남긴다 하면서 이제 뭐 테든가 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메일도 하나 남기고 그런 게 이제 전부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칼씨가 약간 좀 뭐 고압적인 형태로 이제 그 회사 부서를 운영하면서 노문정 사장이나 이범섭하고 그렇게 사이가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련된 내용, 회사 내부의 어떤,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인간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조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칼씨가 또 이 친구가 인도계 뭐 미국인인가 뭐 외국인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학력 위조한 게 걸립니다. 학력 위조한 게 걸리면서 이분이 티슈진이 상장되고 받아야 되는 스톡 옵션을 다 포기하고 회사에서 잘려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칼씨가 정당한 게 있었으면 이 수십억에 달하는 그 스톡 옵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두 말도 못하고 그냥 잘립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도 이제 다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처음부터 인보사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있었던 분은 지금 노문종 사장님 한 분 남아 계시고, 이범섭은 2019년 3월 초에 회사를 퇴사했고, 칼시, 테드, 이 물음표 그냥 톰이라고 할게요. 톰 등도 전부 회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내에는 노문정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다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도 바뀌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있던 사람은 없고, 뭐 중간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일하는 사람은 있고, 뭐 요 중간에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고 뭐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이 칼시, 테드, 그 다음에 톰의 뭐 이메일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을 이제 증언대에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분들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검찰에서 당연히 안 되고, 뭐 재판관님이 노문종 그 사장님한테 직접
여쭤봤을 때 연락처 모른다, 어디 사는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들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증인 때에 올려놓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할지 안 할지 뭐 그건 몰라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FDA 인보사 3상이 이제 승인이 나죠. 인보사 3상이 승인 나면서 승인하면서 이제 CH 클리니컬 홀드 레터가 이제 오고 CH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보사에 대한 임상 실험 계획서는 승인했지만 인보사 시약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을 이유로 CH를 발효하는데, 이게 왜냐면 욱시에서 계속 이제 시약을 못 만들어 가지고 2상에서 했던 시약과 3상에서 한 시약이 같냐, 2상 시약과 3상에서 한 시약이 같냐, 이 부분이 정보에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CH를 내린 거예요. 뭐 이거 CH를 안 내려도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그냥 뭐 시약이 생산이 되면 그냥 필요한 정보 제공하고 그럼 인보사 임상이 생각할 거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인식이 미쓰비시와의 소송에서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근데 이거를 뭐 문제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욱시에서 못 만드니까 론자에서 바꾸는 건데 미쓰비시 너희에서 딴지 거는 게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소송 갔다가 졌죠. 뭐 아직도 그게 질만한 사항이었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 국제소송 그 결과가 나올 때는 2019년도 인보사 사태가 터진 게 여기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한 상황이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에 FDA 공문을 이제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담당관은 승인난 것만 보고 CH 3장짜리 CH 문서는 못 봤다고, 거기에 이제 제목으로도 써 있는데 못 봤다고 해서 되게 의아했던 그 증인 신문이 있었고, 첨단 의약품 지원 사업에서 한 70몇 억인가 50억인가 받았나 그랬는데, 이제 CH 용어 없이 이제 인보사 생산을 위해 노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H를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대신에 시약이 생산되는데 욱시에서 론자까지 가는 1년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코오롱 티슈진 상장을 위해서 주관사에 이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주관사에서는 못 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관련돼서는 좀 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관사에서 이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시약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그 때문에 이제 임상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으로, 투자 설명서에 쓰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서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순진한 회사, 멍청한 회사. 그러니까 FDA의 모든 결정을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 회사 내에서 그 회사 내에 있는 이제 클라우드라 그래야 되나? 거기 이제 서버에 저장을 했고 모든 사람이 이제 정보 공유를 하게 했고요. 기술 수출한 미쓰비시와도 인보사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미쓰비시에 제공할 정도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수출입은행과도 관련 내용,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모든 정보를 공유했고, 그다음에 주관사하고도 모든 정보를 공유했고, 식약처하고도 당연히 모든 정보를 이제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쓰비시, 수출입은행, 첨단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상장 시 FDA 3상 승인 받던 당시에 CH 용어에 관련된 부분을 자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이제 대응을 해요. 이거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아마 한미약품 이런 데서 CH 걸려가지고 이제 작살나고 막 이런 게 그 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CH지만 이 CH라는 용어가 주는 어떤 어감 같은 게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CH 용어 사용을 조금 자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는 김수정 박사님 1심, 2심에서도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임상은 철저하게 FDA 결정을 이제 따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식약처에도 모든 자료를 공유했고, 마중물 사업으로 제 기억으로는 11차례인가 12차례인가 이제 실무진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정종 우리 이사님이 식약처 직원에게 근데 아직도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뇌물 뭐 이거 관련돼서
밥 사주고 KTX 차비내주고 했던 것, 그런 어떤 그냥 인간관계죠. 그냥 친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조금 도움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상이 끝난 후 1년 넘게 한국 임상 삼상이 끝난 후 1년 넘게 승인받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2017년 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보사 이제 한국 승인이 돼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요. 회사의 목표대로 매출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매출이 빨리 오를 줄 알았는데 이제 가격이 이제 너무 비쌌죠. 그 당시에 이제 뭐 건강의료보험에 이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이제 크게 있었고 이제 거기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으로 느꼈던 거는 판매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판매 실적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뭐 10%씩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10%, 11%, 12%, 13% 달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증가세가 이제 커졌던 거죠. 그래서 아마 2019년 3월 말까지 인보사 누적 매출이 100억이 넘었고 2019년 한 해로만 아마 그냥 판매를 했으면 100억 매출이 가능해서 한국 내 블록버스터가 이제 블록버스터 야구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3,700여 명 정도 맞은 것으로 임상자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지금 실손 비용으로는 아마 전액이 다 보상 나가진 않을 텐데 옛날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는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환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루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실손 의료보험 있는 분들은 약 한 700만 원짜리 그러니까 한 인보사 한 발에 인보사 1도주에 7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입원하고 검사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00만 원짜리 보험 이 주사를 인보사를 거의 비용 거의 들이지 않고 맞았기 때문에 더 좀 판매량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3월 말에 인보사 사태가 발생을 하죠. 인보사 임상 3상 완료 후에 신약 허가를 위해서 이액 성분을 검사하게 됩니다. STR 검사를 이제 권고받았고 이 당시에 이제 이런 STR 검사가 이제 도입되는 시기였고 어차피 임상 3상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끝나면 STR 검사 결과지를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STR 검사를 했더니 2937%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STR 검사가 2937% 나오니까 한 번 더 제3의 업체 그러니까 총 2번의 제3의 업체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또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했던 론자 결과랑 이거 STR 검사 여기서 한 거랑 그 다음에 제3의 업체에서 한 번 더 한 게 3개가 2937% 나오니까 이제 코롱생명과하고 코롱티슈진이 자체적으로 판매 중지 및 임상 중단을 결정하고 이제 바로 보고를 하죠. 근데 이제 한국 SBS 조동찬 기자가 종양원성 세포를 무릎에 넣은 파렴치한 회사로 이제 몰아갔고 이 당시에 이제 주요 이슈가 이제 가습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습기 사건에서 이제 조동찬 기자가 상당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좀 결과가 괜찮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진을 이제 박살을 내버립니다. 암세포를 무릎에 넣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지만 인보사 이제 신약을 허가를 이제 취소를 결정을 하게 됐죠. 이게 왜냐면 과학적으로 본 게 아니라 여론이 그냥 완전 온 신문사, 온 그 라디오 프로, 온 TV 프로 모든 곳에서 이것을 이 인보사 사태를 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의 황우석 사태로 지금 뭐 나무위키에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제2의 황우석 사태로 이제 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제약회사가 약성분 하나 제대로 모르고 종양 원성 있는 거를 넣었냐. 이제 사실은 방사선 조사로 이 종양 원성이 다 사라진 건데 이 부분을 충분히 회사도 설명을 해줬는데 그냥 뭐 종양 원성에 함몰돼 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식약처, 보건복지부, 환자,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제 고발하고 이제 민사 소송이 시작되고요. 검찰에서 관련돼서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이제 되게 그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사에 이제 협조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뭐 들어본 얘기로는 뭐 검찰이 이 내용을 그 이번 인보사 이 약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엄청난 과학적 지식을 여기다 가져다 줍니다. 검찰에다가.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또 뒤통수를 쳐가지고 전부 다 구속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검찰을 보면은 일단 수사가 들어가서 구속이 되면은 아주 그냥 뭐 성공적인 수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웅렬 회장님 구속을 2번인가 시도했다가 빠그러져가지고 우석이 형만 또 구속시키고 아주 그랬죠. 그래서 국정감사 상황까지 돼가지고 한 10월 막 이때쯤에 뭐 난리가 났었죠. 이우석 사장님 막 출두해가지고 막 그 정의당의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 사람들하고 막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무슨 3,700명한테 암을 발생시킨 사람인 마냥 엄청나게 막 쪼아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즈는 거래 정지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폭락을 했죠. 검찰 수사에서 나온 형사 행정재판의 주요 사항이 뭐였냐면 인보사 개발 초기에 이액 성분의 오류, PCR 검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검사 결과, 그 다음에 이액 성분이 이구선 세포로 알게 된 시기 2017년이었냐 19년이었냐, 그 다음에 CH를 은폐했고 누드마우스 실험을 은폐했다. 이 누드마우스 실험은 총 4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드마우스 실험의 올바른 실험은 뭐냐면 인보사 1핵하고 방사선 조사된 이액을 합친 것을 쥐한테 넣어야지 이게 이제 누드마우스 실험인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완성품이니까, 인보사 완성품이니까. 근데 이 3번째 실험이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그 다음에 1액이 없는 이액을 가지고 쥐에다가 넣었을 때, 누드마우스 쥐에다 넣었을 때 종양이 이제 발현됐다. 요 실험 결과였는데 이것을 뭐 엄폐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결국엔 요것도 냈죠. 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어찌 됐든 전부 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누드마우스 실험이 인보사에 대한 누드마우스 실험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이 1번부터 1, 2, 3, 4 실험을 했을 때 이 중에 아마 방사선 조사된 이액을 가지고 한 실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보사 이액을 넣고 뭐 6개월은 6개월, 1년이면 1년, 1년 반이면 1년 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일컬어지는 올바른 시험 기간이 있을 텐데 이게 아마 짧은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인보사 1핵만 넣고 뭐 한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조합해가지고 종양 원성이 없다. 그러니까 완성품인 1핵과 연골세포 1핵과 플러스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야기 넣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 1, 2, 3, 4번에 1, 2, 4번인가 뭐 하여간에 이 마우스 실험 결과로 이제 짜맞추기 해가지고 이걸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시각처에서도 그래서 종양 원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게 방사선 조사로 종양 원성을 없앴다는 거를 시각처도 알고 있어요. 시각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조사로 세포가 죽는데 이게 죽어가지고 관절내에 들어가가지고 암세포로 일으킨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에 관련돼서 적절한 실험을 갖고 와라. 완성품인 인보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시각처에서 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조사랑 허위기재, 뭐 이게 59구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차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 뭐 오기가 있었는데 뭐 이것이 이제 은폐한 거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 사항으로 허위 기망해가지고 티슈진 상장 관련돼서 불법을 저질렀다. 자본시장법 위반. 그 다음에 식약처 신약 허가 관련돼서 불법 직권 취소한 부분, 그다음에 행정소송, 첨단 의약품 사용해서 보조금을 뭐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요 3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약사법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랑 식약처랑 해가지고 25억인가 지원받은 게 있어요. 그 관련 과제 관련된 부분 실행했다는 부분인 건데 요거 이제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했지만 이거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그냥 이긴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자본시장법 이육렬 1심 진행 중이고 내년쯤에 1심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11월 29일 날 11월 29일 날 이제 재판 진행상 관련돼서 또 이제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요거 가보면 아마 일정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외 증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뭐 노문종 사장님이랑 그다음 코롱티슈진 이제 요렇게 한 3분 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게 2분 했나 3분 했나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드랑 칼씨랑 톰 모릅니다. 이름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증인 때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횡령 관련돼서 1심에서 무죄 나왔고 2심에서도 무죄 확정이 됐고요. 무죄 확정되고 얼마 안 있다가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약처 취소 관련돼서는 1심에서는 식약처가 했다. 식약처가 잘했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2심에서는 2024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이제 판결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약사법 위반 관련돼서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4개 중에서 하나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고 지금 하나는 또 대법원 갔고 하나는 2심이 나오고 하나는 아직 1심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나온 재판부의 판결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김수정 박사님 재판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인보사 개발 초기에 이액 성분 오류에 대해서 개발 초기에 이액 성분 식별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식약처에서 FDA 종양 원성을 인지했고 방사선 조사 권고했고 안정성 확보했고 확보한 것으로 이제 봤고요. 1심 행정소송에서 인보사 안전하지 않다고 할 만한 근거 없다. 이게 이제 인보사는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다시 또 제가 또 오랜만에 꺼내서 읽어봤는데 인보사가 안전하지 않다고 할 만한 근거 없다라는 얘기는 인보사가 안전하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안전하다라고 명시해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조금 형사소송에서는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갔을 때 3번인가 2번인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액 성분이 이구산 세포로 알게 된 시기에 대해서 2019년도로 판단을 했고요. 이거는 형사소송에서도 되게 웃긴 게 이 부분 관련돼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육렬 회장님 재판에서도 검찰에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는 잘 모르겠는데 공소장에서도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변호사님한테도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9년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CH 은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클리니컬 홀드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 하지만 임상치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임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첨단 의학 지원 사업 평가자들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CH를 알리지 않은 것이 코오롱 생명과학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위 위계로 볼 수 없다. 요거 이제 1심에서 나온 걸 제가 이제 가져다 좀 쓴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면 이액과 삼상 시료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고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것은 나온 증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CH라는 용어를 안 썼다고 해서 이게 허위 기망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랑 위계 뭐 이런 걸로는 이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그 코오롱티슈진 상장할 때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에서 그 돈 받을 때 CH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임상 시약이 만들어지고 임상 시약의 자료 데이터를 내면 이 부분이 통과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과연 그게 수출입은행에서 투자하고 인보사 그러니까 코오롱티슈진 상장하는데 그 문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까지 판사님들이 판단한다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육렬 회장님 건 또 어쩌면 쉽게 CH 문제는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드마우스 실험 은폐에 관련돼서는 1심에서는 좀
제대로 내지 않은 것 같다. 니네가 이제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고의가 아니 고의가 고의였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시각처가 면제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확답을 해주셨고요. 방사선 조사량 관련돼서도 문제 없다. 그다음에 유전자 삽입 위치의 불일치 이것도 이제 뭐 마크로제니니 어디니 뭐 처음에 했던 게 뭐 14개인가 13개인가 그런데 그 마크로제에서 한 거는 뭐 26개인가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결과를 시각처에 전부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문제 삼은 건데, 이게 유전자 삽입 위치가 안정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미 방사선 조사로 안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개대 안정성만 확인하는 것으로 시각처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롱생명 측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온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슈 관련돼서 지금 그 김수영 박사님 형사 2심 판결로만 본다 그러면 행정소송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웅렬이 형 것도 같은 취지로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소송은 일단 직권 취소 사유는 분명합니다. 이거 직권 취소 사유가 되는 거는 무조건 분명해요. 이게 왜냐면 약이 원래 연골이었는데 293 세포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 직권 취소 사유는 되는데 1심에서 판결할 때 이 앞부분에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 취소 사유로 이게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뭐 비례의 요법이니 뭐 직권 남용이니 이런 거 들어갈 때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 코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누드마우스를 안 줬느니, 뭐 유전자 삽입 위치를 뭐 했느니,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트집 쌓아가지고 요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은 내용들이 이 김수영 박사님 건에서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지워졌어요.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직권 취소 사유는 맞는데 직권남용이니 비례의 원칙에 이제 해당하느니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근거로 삼았던 요 부분이 이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 2개월 정도 미뤄졌거든요. 2개월 정도 미뤄졌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수영 박사님 이 무죄 2심 결과가 2번이나 연기가 돼서 세 번째에 이제 된 건데 이게 처음 나왔던 거에서 한 3주 밀렸다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밀려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심해서 이날 하겠습니다 했다가 여기로 한번 밀리고 여기에서 또 여기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밀린 거거든요. 3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기에서 봤을 때 처음에 하기로 한 날짜에서 봤을 때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시간인데 결국에는 행정소송에서 결과를 내려놓고 이 그 1심 보조금 횡령 결과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건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소송 그 2심 재판부가 일단 뭐 결과는 이거야. 결과는 뭐 승이든 패든 정해놓고 이 여기에 나온 결과를 가서 넣을 건지 아니면 결과를 안 한 상황에서 이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판결문을 판결의 어떤 핵심으로 쓰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연기된 시간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쪽에 조금 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승패가 만약에 결정난 거라면 3주 안에 2심 결과를 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복붙해가지고 그냥 넣어서 이거를 결과를 내면 그러니까 결과가 만약에 승이면 승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와서 복붙하면 되고 패면은 패에 관련된 내용만 복붙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예 3주면 이게 제가 재판관은 아니잖아요. 뭐 수백 장 수천 장 써야 될 수도 있는 재판문 이게
재판문일 텐데 그거를 이렇게 복붙해서 쓴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3주면 좀 충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이 2심 판단부가 이날 하루에 이것만 판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뭐 여러 가지 핵심 또 다른 것들도 판결하실 텐데 그 모든 걸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미룬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승패가 만약에 결정된 상황이라면 관련 내용만 갖다 붙여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을 뒤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뒤로 미뤘다고 한다면 이 2심 결과를 가지고 판결이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있다가 2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조금 유리한 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CH 용어를 사용해도 됐을 텐데 왜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칼시, 테드, 톰 뭐 이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좀 조금 더 귀담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후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재판에서 참관해서 이제 본 결과로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이제 평소에 하다가도 어떤 상황에 와가지고 뭐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그냥 간단한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그 거짓말이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몇 년간 아무 일 없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날에 터지는 이런 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이거죠. 이거밖에 중요한 게 없는데 관련 내용이 또 업데이트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영상 드릴 거고 인보사 관련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대충이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